자, 1부에 이어서 2부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인하공대의 허병기 교수가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꼼짝 못할 분석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네,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서울 지역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이제 당일 투표하고 뭐죠? 더불어민주당 네. 당일 투표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이, 그러니까 득표율 차이, 당일 차이, 투표에서 당일 투표. 예, 득표율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빨간 건 의미가 그 색깔 차이는 없는 겁니다. 네. 그냥 구분이 되게 해놓은 거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자, 만약에 0이면은 네. 그 당일 투표에서 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그 국힘 계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네. 예, 요쪽으로 가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한 칸이 5%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13이에요. 13. 예. 13개 선거구. 총 서울 지역이 40 몇 개인데요. 네. 그 중에서 13개 선거구에서는 한 5% 구간 사이에서 그 민주당 계열 후보가 그 득표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5% 정도. 그게 13개 구간이고? 예, 13개 구가 있다는 거죠. 네. 지역구가. 그 10%로 늘려보면 네네. 그러면은 그게 9개. 9개입니다. 그 다음에 7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이 한 칸마다 네네. 5%입니다. 예. 막대 그래프 한 예, 칸에. 당일 투표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네. 그 다음에 한 5개에서는 국힘 계열이 이만큼 5% 우세하고 네. 4개 지역구에서는 한 10% 우세하고 15% 우세한 곳도 4곳 있고 요렇게 이제 쭉 이게 분포가 됐습니다. 당일 투표의 예. 막대 그래프입니다. 예, 당일 투표에서는 요렇게 비교적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네, 0을 중심으로 네. 비교적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관내 투표의 득표율을 보면요. 네. 득표율 차이를 보면은 자, 민주당 후보가 네. 13개 지역에서나 무려 지금 이게 5, 10, 15, 20 막 이렇게 25% 이상 30% 예, 25%, 30%나 우세한 게 13개 지역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이 정도 중간에 예. 줄이 0%예요. 예, 중간에 줄이 이게. 중간에 줄이 0인데 이 그림이 그래프가 완전 저쪽으로 이쪽으로 확 이동해요. 왔죠. 완전 한 이동해. 20% 정도 왔다고 분석하십니다. 네. 20% 정도 오른쪽으로 확 와버리는 거예요. 관내 투표를 보면은. 네. 그래서 득표율 차이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 국힘 계열 후보보다 뭐 한 30% 이상 우세한 곳도 13개 지역이나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관외 사전 투표를 더 보면 옮겨 더 오른쪽으로 와버려요. 더 오른쪽으로. 약 25% 옮겨와 버린다. 더 오른쪽은 더 민주당 예, 쪽으로 예.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35% 이기는 곳도 15곳이나 있고 이렇게 이게 촥촥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거는 원래 숫자가 미미한데 이것도 그래도 오른쪽으로 상당히 예, 편향됩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에 전체를 결론이. 따졌을 때 득표율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 그림에서 이동했죠. 약 10%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정도 당선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 요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다 전사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10% 구간만 이동시켜 버리면은 확 줄어들죠 당선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 손을 대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 메인 서버에서 소스 코드 열어서 조작을 뭐 그게 7%든 10%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표를 갖다가 100표가 아니라 70표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 결과가 저렇게 네네. 나오고. 요걸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본 거고요. 예. 요거를 이제 그 다음이 본격적입니다. 네, 뭡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다음을 가보시면 다음 보시죠. 예. 이건 뭐예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제가 봤을 때 좀 감동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면은 자, 요게 X축. X축, 예. 그다음에 이게 Y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점들을 X좌표, Y좌표 그래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X축에 있는 거는 뭐냐면 당일 투표에서 자, 국힘 계열에서 이 민주당 후보 계열을 득표율을 뺀 겁니다. 그러면은 양수,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는 국힘이 우세한 거예요.
국힘이 X축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예. 국힘 우세한 국힘 좀 우세. 적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반대로 민주당 계열이 우세한 우세한 거. 겁니다. 예, 그런데 X축만 봤을 때는 이제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로 보면은 이 정도는 국힘이 득표율이 우세하고 예. 이 정도는 민주당 계열이 우세한 겁니다. 이게 당일 투표만이에요. 예, 이게? 당일 예. X축은 당일 X축. 투표만입니다. 그다음에 Y축은 자, Y축은 총이에요. 그러니까 총 득표율. 총 득표. 예, 그러니까 사전 다 합친 거. 예. 당일과 사전을 다 합친 거. 그러면은 총 득표율에서 이 Y축이 양으로 가는 것은 당선이죠. 당선. 예, 그렇죠. 예. 이 위로 갈수록 큰 투표 차이로 당선되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국힘 계열이 당선. 국힘 계열 당선. 국힘 이쪽으로 계열. 내려가면은 민주당 민주 계열이 계열 당선. 당선. 이게 보면은 총 당선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Y축 위로 갈수록. 자, Y축 밑으로 있는 민주당 계열 당선자 수는 많지요. 이 X축으로 봤을 때 요렇게 잘라봤을 때의 당선자 수, 당일 투표에서의 당선자 수는 국힘 계열이 그래도 좀 더 있었는데 그렇죠. Y축으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총 득표율에서 당선자 수는 확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요걸 가지고 X좌표, Y좌표로 찍어봤더니 예. 규칙성이. 자,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거에 강남 3구 같은 건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 3구도 강남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송파도 있고 막 서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선이 뭐냐 이거예요. 이 직선을 찾아낸 것이 오늘의 백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직선은 패턴을 가지고 뭔가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그렇죠. 직선이네. 이게 아까 얘기한 X, Y 축에 이런 예. 점들이 네네. 나온 건데 네. 그 점들이 공교롭게 직선을 그러니까요.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선이 뭐냐 이거죠. 이 직선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분포도 아니고요. 예. 이 보십시오. 얼마나 직선이야 그냥 직선이야. 얼마나 직선입니까? 일률적이야. 서울 약 50개 지역구를 X좌표, Y좌표로 찍었는데 직선이 돼 버렸어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 직선은 우리 잘 아시듯이 기울기 뭐 이런 거 Y 절편. 야, 이거 이거 지금 저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교 초기로 가면 네네네. 그렇지 다 않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만. 예, 예. 그런데 즉 하나의 지역에서 그러면은 요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당일 투표에서 차이가 약 20% 났어요. 그런데 총 투표에서는 10%밖에 안 났습니다. 네. 늘 사전에서 깔아먹죠. 네. 그리고 간신히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요것만 알면은 이 직선이라는 것은 서울 지역 나머지 40 몇 개 지역구에 대해서 전부 똑같은 패턴이야. 당일 투표에 대해서 득표율 차이값만 나한테 가져오면은 총 투표에서 득표율을 다 맞춰주겠다. 계산 다 되는 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일률적으로 당일과 사전 투표와의 차이가 네. 어떻게 서울에서 일률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복잡한 계산식도 아니에요. 우리 그 중학교 가면 배우는 이 1차 함수 직선으로 y는 소위 ax 플러스 b 그 식에다가 x에다가 당일 투표에서의 차이만 딱 집어 넣으면은 그 차이는 네. 누군가 보정값으로 뒤집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차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서울에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이게 인구가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일직선이 나왔다는 거는 동일 패턴이라는 건데 동일 패턴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에서 동일하게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된대요. 50개 가까운 지역구에 이렇게 어떻게 일직선으로 나올 수가 늘어선다는 있습니까? 겁니다. 이게는 조작값이 들어가서 그 조작값만큼의 차이로 일률적으로 서울이 뭐 경기도도 그럴 거 네, 아닙니까? 경기도를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이게 이제 경기도입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당일 투표만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0을 중심으로 해서 네. 0 주의가 그래도 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계열 쪽이 조금 더 많고 뭐 그래도 국힘 우세한 것도 좀 있습니다. 있어요. 뭐 여기 그런 데는 예, 예. 납득이 가는 분포도 9지역구도 있고 그런데 관내를 보십시오. 여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없네 아예 네. 경기도. 야.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빵이 관내 그 지금 9, 3, 3 다 어디 가고 이쪽으로 워낙 많이 가버리는 바람에 네. 국힘 우세는 하나도 없어져 빵이 버렸어요. 되고 관외에도 관외에도 없어져. 없어졌고 기타 간신히 하나 있다가 하나 있고 결국 전체 결국은 투표는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게 우세한 경기도가 쪽으로 가버렸어요. 경기도 분포가 야, 인천 연수구리 생각나네요. 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역시 이제 20, 25%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막 땡기는 거죠. 네. 그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야, 이거 아까 또 나타난 겁니다. 또 나까지 일직선이 되네요. 일직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묶어봤더니 직선이 나오고 네. 경기 지역을 묶어봤는데 이렇게나 강하게 다시 직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저 이해가 안 되실 분이 이건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손댔다는 겁니다. 이거.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일과 네. 사전 투표의 차이가 어떻게 지역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수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적용되는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와 총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 그 차이 값을 딱 알면은 네. 나머지도 전부 똑같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패턴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서울과 약간의 기울기 차이, 네. 약간의 요 Y 값의 차이, 그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직선으로 늘어서는 강하게 늘어서는 이 패턴은 동일한 거죠. 그건 일률적이었다. 예, 이런 얘기. 거친 조작의 조작이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다 분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전국적 253개 지역구를 다 네. 분석했더니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국힘이 선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관내에서는 막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예, 전국적이니까 서울 경기보단 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관외에서도 또 갑니다. 그리고 기타도 가고 오른쪽으로. 그다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약 됐다. 10% 넘게 이렇게 치우친 이동이 됐다. 이동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려갔다는 것, 그 그래프에 보면 쌍봉으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 네. 그것을 다시 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아까 본 예. 1차 함수로 과연 예. 1차 직선으로 나열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입니다. 전국입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서울 수도권뿐이 200, 예, 아니라 전국도 저런 전국 253개 지역구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어느 하나의 지역구만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를 또 총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를 알면은 그 패턴대로 나머지를 모두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강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근데 여기 요 놈이 벗어나 있어요. 그거 호남 아닌가 싶으네. 여기 어딘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부여청량 거긴지 정진서 부여청량. 예. 정진서. 왜냐면 거기서도 예. 부정 투표가 일어났는데 현장에서 잡았어요. 네, 거기는 네.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뭐 어딘지 하여튼 부여같네. 요 특이 현상 누군가 투표 당일 직전에 사퇴했든지 하여튼 이 특이 현상 그건 여기 충남 부여 같으네. 예, 이거 거기는 나중에 흥미롭습니다. 조작값이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머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네. 야, 이거 중요한 그래프를 네, 네. 허병기 교수님, 인하공대의 허병기 교수님이 잡아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이 이거는 전체 양의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결코 조작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조작 숫자들이라는 것을 근데 과학적으로 밝히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봉규 같은 뭐 이제 인문학자가 그저 이렇게 무슨 정치학적으로 뭐 부정됐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딱 내준 겁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왔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 또 놀라는 게 이번에 그 국힘당 당대표랑 최고위원 뽑잖아요. 네네. 거기서 모바일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요. 책임당원. 네네. 그 모바일 투표를 지금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이제 관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몇만 명이 투표할지 모르지만 투표한 게 그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뭐 손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투표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굉장히 이 위험한 것이 제가 옛날에 소송을 해봐서 계약서를 소송 중에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분을 공개했었는데요. 예. 선관위에 위탁하는 계약서 끝에 보면은 이 소송은 절대 국힘에게만 제기하지 선관위에게는 제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해놓습니다. 근데 국힘에 제기하면 국힘은 자기는 자료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힘이 선관위에 자기 자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짧게 20일인가 설정해 놓고 그러고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으로 당선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제기를 하겠습니까 선관위에? 제기 안 하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아, 계약을 아예. 예, 아예 계약을 지난번에 위탁 계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검증도 불가능하게 해놓고 그럼 도대체 모바일이라는 그 결과를 건 어떻게 그러니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 투표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무슨 물증으로 남는 게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재검증도 해볼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그렇게 진행된다는데 우려를 왜 중앙선관위 이 전자투표에 또 맡길까요? 나는 참 그게 이상해. 네. 아니 KBS인가요? 오디션 프로. 네네. 거기 조작이 드러났잖아요. 프로듀스, 프로듀스 네, 원어원인가. 네. 아니 그런 것을 조작을 하는데 아니 왜 투표는 조작을 안 한다고 믿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세계 여러 군데 수출됐는데 거기서 대다수가 부정투표 논란이 있고 밝혀졌는데 네, 네. 왜 우리만 부정투표가 없다고 그럴까요? 우리께 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야 그리고 이 허병기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도 이 전에 월터 미베인 교수도 그러고 또 우리 박영하 교수. 박영하 교수도 서울대 박영하 교수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밝혔는데도 왜 국힘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주- 또 중앙선관위 갖다 맡기고 네. 아 나 진짜 답답합니다. 그냥 요행만 바라야 돼요. 아, 이번엔 제발 손 안 타길 비나이다 비마이다. 뭐 기우제 지내는 겁니까? 이게? 포기하지 맙시다. 네. 자, 밝혀집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